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변호사 선정 시 핵심 체크 포인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변호사는 시공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그리고 변호사로 얘기할 정도로 변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r119co.kr에 하단에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 쪽에 세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시면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고 강의 저서는 곧 출간될 3권 빨주노 노란색입니다.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라고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변호사의 역할에 관해서 그냥 변호사니까 그냥 필요할 때 자문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실 때 이쪽 저쪽 알아보다가 안 될 경우는 누구를 찾죠? 흔히 얘기하는 명의를 찾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이쪽 저쪽 알아봐도 안 되는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명의입니다. 그만큼 의사도 중요하듯이 변호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소송이 걸렸을 때 갔을 때 이거는 조합이 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합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합이 지금으로선 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조합이 이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를 마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의 흔히 얘기하는 자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먼저 변호사 역할을 보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법률 자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 자문이 그냥 자문이 아니고 일단 추진이나 조합의 업무 수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도록 자문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요즘은 거의 조합별로 소송이 제기 안 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추후 소송 제기됐을 때 패소하게 됩니다. 패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소송 수행 시를 대비해서 이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지 않도록, 추진위원회가 패소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만약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패소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 패소한 것을 그냥 지지 않으려고 항소하고, 항소해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가고, 그러면 2, 3년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이나 조합이, 특히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자기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변호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야, 저 변호사 바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자기가 입맛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변호사를 바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의견을 제시하는 변호사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나중에 추진위원장하고 조합장이 해임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커요. 그래서 이 법률 자문이라고 해서 그냥 법률 자문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추진위 단계부터 조합 해산처까지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 패소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마찬가지 패소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쪽을 이제 약 23년 동안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후배 변호사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 가지고 추진위원 조합을 좀 자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단연코 신임 변호사는 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법률 자문을 하지 마라. 자문을 잘못해주게 되면 이게 큰 사단이 난다. 대신 소송을 의뢰하는 것은 변호사가 공부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소송이 붙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소송이 준비서면 써내고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자문을 잘못해주면 이거는 조합에 심각하게 돼요. 그래서 소송이 걸렸을 때만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 자문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 선정할 때 어떤 사항을 유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항을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 큰 법인?
큰 법무법인, 대형 법무법인, 김현장, 뭐 화우, 뭐 이런 큰 데가 좋더라.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법률사무소하고 법무법인의 규모나 인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현장이 예를 들면 변호사가 500명이 있다. 우리 추진이나 조합의 자문해주는 사람 변호사 몇 명이죠? 한 명입니다. 의견서 쓸 때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지만 그 주축인 건 한 명이에요. 예, 예. 법원에서 단독 판사가 소송할 때 판결할 때 누가 혼자 판단합니다. 합의부 가더라도 재판장하고 그 다음에 배석 정도 2명 정도가 하지 한 명이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여러분 명의 찾아갈 때 명의가 어디 산골짜기에 있다. 침 잘 넣는 사람이 산골짜기에 있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의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 명의가 있는 곳이 대학병원인지 대학병원 중에 서울대학병원인지 아닌지 그걸 찾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결과적으로는 혼자서 자문을 하고 혼자서 소송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예요. 그래서 법률사무소하고 법무법인의 규모나 인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변호사입니다. 우리 추진위원회 조합을 누가 담당하느냐? 누가 담당하느냐? 진짜 유명하다고 해서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안 하고 딴 데 밑에 있는 흔히 말하는 초참 변호사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의견서 다 써주더라.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유명하다고 하는 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아 이거 의견서가 잘못 나갔네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담당하는 담당 변호사가 정비사업 관련 자문 경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소송이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에 자문 의견서가 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조합의 경우엔 약 200번 정도의 문서 번호가 그쳐가지고 공문이 나간 적이 있어요. 자문서가. 그만큼 자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표로 삼는 것은 이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대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고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자문은 절대 소송이 걸렸을 때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패소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목표를 두고 그렇게 자문을 해나갑니다. 패소한다 그러면 제 말대로 안 들은 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담당 변호사의 정비사업 소송, 지금까지 정비사업 관련된 소송을 몇 건을 했느냐. 이게 그냥 뭐 우리가 명도소송 하니까 명도소송만 하면 되나? 이게 아닙니다. 모든 소송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조합 설립인가 무효소송을 내면 어떻습니까? 추진위 단계, 정비구역 단계부터 걸러가지고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고 사업시행계획 무효 소송을 내죠? 사업시행계획 인가취소 소송 내죠? 그럼 사업시행계획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첫 단계부터 정비구역이 잘못됐으니까 추진이 잘못됐고 추진이가 이러이러한 걸 잘못됐기 때문에 조합이 잘못됐고 조합이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잘못된 것이다. 관리처분 계획 가면 관리처분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밑에부터 다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소송 수행, 특히 추진이나 조합 측 건뿐만 아니고 비대위 소송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해요. 저는 솔직히 비대위 소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적 소송만 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흔히 말하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려는 분이 오면 그 부분이 하는 얘기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소송을 해보면 이분이 이렇다고 한 게 실제 조합 업무 진행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대부분 하다 보니까 추진이나 조합 측 소송을 맡게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추진이나 조합이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한 소송은 저도 합니다. 이건 비대위라기보다는 조합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왜 제가 비대위 소송을 한 분도 좀 존중하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소송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조합이 이런 게 잘못된 것이다 하고 소송을 한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경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관련 자문 경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관련 총틀어 소송 경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문료하고 수임료를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안 받겠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추진위원 조합에서는 안 받겠다는 사람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받아봤자 50만 원, 100만 원, 적게는 30만 원 이런데 그 돈도 안 주면서 적정한 법무법인 아니면 적정한 법률사무소의 유명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예, 그래서 자문료하고 수임료는 적정하게 줘야 되고 수임료 마찬가지로 조합에 중요한 소송이 걸렸는데 적게 하는 경우만 해도 무조건 이 사람한테 맡기자.
예를 들면 큰 로펌하니까 2천만 원 달라 그러더라. 근데 쭉 보니까 이 사람 300만 원 주고 하더라. 그럼 300만 원에 이 소송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 변호사입니다. 물론 경력도 많고 자문 경력도 많고 소송도 많이 한 사람이 비용도 적게 들어오면 더더욱 좋겠죠. 더더욱 좋겠죠. 제일 좋은 겁니다.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규모가 아니고 경력도 많고 비용이 적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취준위원회나 조합의 담당을 하는 담당 변호사가 누구냐. 예. 법무법인 제일 큰 걸 했더니만 신참 변호사가 하더라. 아니에요. 혼자 하는 변호사더라. 굉장히 경력이 많고 유명하더라. 오케이. 예. 그래서 아니면 대형 법무법인에 보니까 진짜 경력도 많고 많더라. 그럼 좋고 더 좋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그렇지만 대형 법무법인도 이 담당 변호사는 딱 한 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 명이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밑에 있는 변호사와 같이 하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명의가 수술할 때 혼자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나 스텝이 들어가야 같이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정은 시공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와 함께 정비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사람, 인맥으로 해가지고 아는 사람, 이 사람을 변호사로 선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홈페이지 r19co.kr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